의사결정은 경영자의 업무 중 하나에 지나지 않고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경영자의 특수한 업무로서 성과를 올리는 경영자를 논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에 대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이나 조직의 업적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는 경영자는 몇 개의 명확한 요소와 수순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과정을 바탕으로 집중을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경영자는 고도로 개념적인 이해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내리려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신속함보다는 의사결정의 효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업무 실행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한 의사결정은 좋은 의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 그 자체보다 의사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에 더욱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본 도서에서는 두 개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다루는 테오도어 베일이라는 인물은 1910년 직전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벨 텔레폰 시스템의 사장으로 역임하면서 회사를 세계 최대의 민간 기업으로 육성시켰습니다. 베일은 당시 2단이라는 개념으로 여겨졌던 서비스를 강조하며 사장에 취임하자마자 우리들의 사업은 서비스다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베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이고 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이익을 올리는 것이 벨 경영의 임무라 여겼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다루는 인물인 알프레드 슬론은 1922년 GM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조직을 재설계함으로써 회사를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로 만들어냈습니다. 슬론의 취임 전 GM에서는 극히 자립심이 강한 각 부장들 사이의 부조화로 갈등을 겪고 있었지만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함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베일과 슬론의 의사결정 공통점으로는 첫 번째, 취급해야 할 문제가 일반적인 것이고, 그런 문제는 룰이나 원칙을 확립하는 의사결정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결정이 만족시켜야 할 환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의사결정을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한 타협, 적응, 양보에 신경 쓰기 전에 옳은 해답, 즉 환경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답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사결정 실시를 위한 행동을 의사결정 안에 끌어넣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의사결정의 적절함이나 성과를 결과에 의해 검토하기 위해 피드백을 수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들을 성과를 올리는 의사결정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로 보고 해당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에서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지 예외적인지, 몇 번이나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개별로 대처해야 할 특수한 문제인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일반적이라는 전제하에 본질적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 우선 일반적인 문제라면 항상 방침이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특수한 문제이면서 실제로는 일반적인 문제인 종류에서는 합병 신청이 특수한 문제로 고려되는데, 합병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조직의 경험을 통해 일반적인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로 예외적인, 특수한 문제의 유형은 그 사례가 극히 적기 때문에 정말 예외적인 것인지, 혹은 새로운 문제의 발현인지 질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종류로서 일반적인 문제가 최초의 발현을 드러내는 문제인 경우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문제의 일반적인 해결책이 발견되지 않는 한, 문제는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에서는 의사결정이 충족시켜야 할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 의사결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달성해야 할 최저한의 목적은 무엇인가? 만족시켜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하게 되면 경계 조건 명백화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의사결정은 성과를 올리게 되어 목적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옳은 경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정은 부적절하고 성과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경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도서에서는 두 가지 사례를 예로 들며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대가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세웠던 전략인 슐리펜 계획으로 슐리펜 원수의 경계 조건은 명확했으나 경계 조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후속 결정자들의 의사결정이 미흡해져 피해야 했던 상황인 소모전에 빠져 결국 계획에 실패하게 됩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를 통해 경계 조건을 설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예에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 방향 변경을 사례로 드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정책을 경계 전략으로 설정했지만 취임식 직전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경계 전략이었던 경제 정책에서 정치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이라도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의사결정이 충족시켜야 할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에서는 의사결정은 무엇이 옳은가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애초에 충족시켜야 할 환경 조건을 위해 무엇이 타당한지를 알지 못하면 옳은 타협과 잘못된 타협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 잘못된 타협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피터 드러커는 알프레드 슬론 2세와 있었던 일화와 케네디 대통령의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을 통해 논지를 전개합니다. 알프레드 슬론 2세는 컨설턴트로서 회사의 경영 방침을 조사하던 피터 드러커에게 경영자였던 자신의 반응을 신경 쓰지 말고 컨설턴트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를 부탁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처음에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올바른 타협도 불가능해지고 만다는 말을 통해 의사결정이 무엇이 옳은가에서 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타협을 제시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기 쉬운지, 또 반대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 우려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옳은 답은 물론 성과와 연결될 수 있는 답조차 얻을 전망이 없어지기에 옳은 것을 처음부터 따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구성 요소에서는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의사결정을 행동에 옮기는 과정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의사결정의 실시가 구체적인 수순으로 누군가 특정한 사람의 업무와 책임이 되기까지 모든 의사결정은 완료되지 않은 좋은 의도에 불과합니다. 의사결정은 최초 단계부터 행동으로 이행할 것을 그 과정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성과를 올리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의사결정을 알아야 하는가?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 누가 행동을 할 것인가? 행동해야 할 인간이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 그 행동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어떤 사람이나 의사결정 실시에 필요한 행동이 무엇이고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는 무엇이며 그 실시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성 요소에서는 의사결정의 기초인 가정을 현실에 비추어 계속 검증해 가기 위해 의사결정 자체의 피드백 조치를 강구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인간이며 인간은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언제나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의 의사결정일지라도 잘못될 가능성은 크고 가장 큰 성과를 올리는 의사결정도 오래 지나지 않아 진부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책에서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했던 말을 통해 논지를 강화합니다. 스스로 나가서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피드백이라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현장으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지고 있지만
이들이 자신의 눈으로 행동 현장을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한 점점 현실로부터 유리되어 갈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